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나이퍼 김조입니다. 이번 회차를 첫 강의로 해서 총 12주간에 걸쳐서 스나이퍼 특급 매매 전략이라는 컨셉을 통해서 여러분을 또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한 주에 1회 동안 12주에 걸쳐서 진행하게 되는데요. 그동안 저 스나이퍼가 주시장에서 돈을 벌어냈던 방법들, 그리고 주시장 말고 파생과 선물, 그리고 옵션 시장까지 아우르는 금융시장에 통틀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모든 방법들에 대해서 그 비책과 방법들에 대해서 제공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시간을 통해서 처음 주식을 입문하시는 투자자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잘못된 투자 습관과 아니면 종목에 대한 매매 전략으로 인해서 투자 손실이 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제공해드리는 또 제시해드리는 방법들과 전략을 통해서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보시길 또 바라겠고요. 아울러서 제가 제시해드린 방법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입문해서 또 주시장에서 너무나 수익이 안 난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직접적인, 그리고 저 스나이퍼가 실전 투자대회에 나가서 우승했었던 기법 그대로 전수를 해드릴 예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강의에 대한 내용들을 대략적으로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강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첫 강의서부터 두 번째 강의까지 쭉 이어지는데 총 12회차 강의까지 있습니다. 여러 강의들이 있지만은 기본적인 용어라든지 기본적인 설명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어느 정도 기본적인 공부를 하시고 오셔야 됩니다. 너무 초보 회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매매를 하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신 우리 회원님들 위주로 해서 전략을 가져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 스나이퍼 투자에 대한 원칙과 매매 전략이 되겠습니다. 투자에 대한 원칙, 그리고 매매 전략이라는 것은 주식 투자는 수익을 내는 데 있어서 초점이 맞춰줘야 됩니다. 그러면 수익을 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개별주 매매한다든지 대형주 매매한다든지 선물이나 파생 시장까지 아울러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길을 걷다 보면 은식점이 있겠고요. 또 아니면 편의점이 있겠고, 또 아니면 어느 선술집이 나올 수가 있겠고요. 다 업체들마다 또 가게들 상점들마다 이익을 낼 수 있는 폭이라든지 경영 방식이 다 다릅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 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굳이 개별주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굳이 대형주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과 종류를 생각해 놓고 시장이 변화를 할 때 대응 전략을 짜나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시장에서는 개별주가 잘 갔다라고 만약을 하게 되면 대형주 시장이 다소 침체가 될 수가 있겠고요. 대형주 시장이 올라갈 때는 오히려 개별주 시장이 내려갑니다. 시장에 대한 순환매 개념과 자금에 대한 이동을 보고 매매를 합니다. 그래서 스나이퍼 투자에 대한 첫 번째 원칙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익을 내는 선에서 매도를 하자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 되겠습니다. 이 원칙은 절대로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수익을 보는 선에서 매도를 하자. 자, 어떤 방법이냐면 주가에 대한 부분은 사자마자 수수료를 떼기 때문에 손실을 봅니다. 하지만 등락을 보여주면서 왔다 갔다 해줄 때 적어도 수익을 볼 수 있는 선까지는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수익이 많이 내고 적게 내고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손실에 대한 폭이 커지느냐 작아지느냐에 대한 방어 개념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 회원님들과 또 시청자분들께서 해야 될 일은 지금 시장에서 또 종목을 매매할 때 중요한 것은 어떤 종목을 택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 종목을 매매했을 때 어떤 전략을 가져가느냐가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스나이퍼 투자의 원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손해를 보지 말고 매도를 하자는 게 그 원칙이 되겠습니다. 제가 전략을 가져가고 종목을 가져갔을 때, 그 실제 투자 대회에 나가서 우승했을 때도 대형주, 개별주, 동전주 가리지 않고 매매했습니다. 그 방법은 3개월가량의 대회 기간을 통해서 쭉 이어나갔을 때 어느 달은 대형주가 잘 갔고요. 어느 달은 개별주가 잘 갔고, 어느 달은 작은 종목들이 갑작스럽게 올라가는 수급주로 가는 종목들이 상승을 보였던 장이 있었습니다. 시장은 자꾸 변합니다. 이 변하는 시장에서 한 가지 전략과 한 가지 무기만 가지고 대응할 수가 없겠죠. 첫 번째 원칙을 잊지 마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시간이 돈을 벌어준다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시간이 돈을 벌어준다. 자, 시간이 돈을 벌어준다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종목을 무조건 매수해서 들고 간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여기는 시간 투자에 따라서 또는 하락이 나왔던 종목이나 조정이 나왔던 이런 종목들 중에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역시나 매수에 대한 타이밍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매수에 대한 타이밍은 이후에 강의를 통해서 총 10강을 통해서 제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내가 수익을 보고 있는 선에서 손해를 보지 말고 꼭 반드시 매도하는 그런 전략을 가져가면 될 것 같고요. 시간이라는 개념은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대형주나 개별주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제가 몇 가지 한번 예시를 판서를 통해서 한번 제시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간이 돈을 벌어준다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시간. 시간은 가장 중요합니다. 시간과 주시장에는 어떤 개념이냐면 변동성이 있습니다. 변동성. 자, 변동성. 크게 좀 확대를 한번 해볼까요? 자, 시간. 자, 시간과 플러스 변동성. 변동성이라는 개념이죠. 변동성은 시간에 대한 개념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시간에 대한 개념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빠르게 변화하는 것이 개별주라면 천천히 변화하는 것이 대형주라고 할 수 있겠죠. 대형주. 시간을 압축해서 놓고 본다면은 개별주도 대형주처럼 어떻게 보게 되면 느리게 움직이는 종목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개별주나 대형주는 똑같습니다. 다만 움직이는 시간이 느리고 빠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주 매매에 익숙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대형주가 답답할 수 있겠지만은 시간에 대한 흐름을 무시를 하고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나 종목을 매매했을 때 매매에 대한 수익이 나는지 이 부분이 또 중요하겠죠. 매매에 대한 수익이 나는지가 중요하겠죠. 매매에 대한 수익. 그래서 처음에 입문했을 때는 종목을 가지고 매매했을 때 시간에 대한 개념을 버리십시오. 즉 빨리 돈 벌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정확한 자리에서 매수를 들어가고 이 종목을 가지고 매매했을 때 수익이 나는지에 대한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종목이 수익이 날 수가 있다면 그 매매 전략은 좋은 전략이 될 수가 있어요. 시장에서 좋은 전략이라는 것은 수익을 내는 게 가장 중요하지 대형주 가지고 손실 보는 전략은 그다지 좋지가 않죠. 개별주 가지고도 손실 보는 전략은 좋지가 않지만 내려갈 때 빨리 내려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시간이라는 전략을 드리는 부분은 시간. 자, 첫 단추는 종목에 대한 수익이 나는지 시간이 걸리더라도 수익이 나면 괜찮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뭐 추세 매매라든지 아니면 뭐 가치 투자라든지 아니면 종목을 단기적인 급락세가 나왔을 때 반등을 노리는 단기 반등 매매라든지. 근데 시간이 걸려서라도 수익이 얻어낼 수 있는 방법이다. 그 방법을 택하는 것이 맞습니다. 수익률 대회 나가게 되면 일반적으로 한 달 내지는 3개월 정도가량의 대회 기간이 있죠. 한정된 시간을 효율적인 자원으로 여기고 매매를 해줘야 됩니다. 가장 빠른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개별주 매매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대형주 매매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대형주 매매에 있어서도 수익이 나는지 안 나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안정적인 손실이라는 개념은 없죠. 안정적인 손실. 즉 대형주가 천천히 내려가서 반등을 줄 듯 말 듯 하다가 내려갑니다. 이게 이제 트렌드, 추세에 대한 개념이거든요. 천천히 내려간다는 거예요. 개별주는 한꺼번에 빨리 내려가죠. 이게 바로 시간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렇지만 하락했던 만큼 다시금 반등을 주기도 하고 변동성까지 고려됐을 때는 처음에는 첫 단추는 반드시 시간에 대한 부분을 무시를 하지 마시고 천천히 매매하는 습관부터 기르십시오. 그리고 확인하고 나서부터 매매하는 습관을 기르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만약에 교차로에서 내 신호가 떨어졌어요. 내가 매수 신호를 볼 수 있는 종목이나 매수를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교차로에서 반대편에서 덤프트럭이 오고 있습니다. 내 신호가 떨어졌는데 내 신호라고 해서 직진 신호를 받아서 내가 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내 신호가 떨어졌어도 매수하는 시기가 다가왔어도 앞뒤 옆 살펴보고 나서 안전한지 살펴보고 난 다음에 매매를 해도 괜찮다는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개념은 개별주나 급등주에도 통합니다. 시간이 빠르게 흘러가기 때문에 전체적인 수급상을 판단하고 나서 종목이 등락을 줄 때 또는 급등이 나와줬을 때 또는 상한가 들어가기 순간 시간이 상당히 좀 촉박합니다. 대형주는 그만큼 여유가 있겠죠. 교차로에서 매매할 수 있는 자리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한 번 정도, 두 번 정도 더 쉬었다가 매매하는 습관을 길러보십시오. 이 상태가 지나고 난 다음에 수익을 빨리 내는 것을 욕심이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여러모로 살펴보는 게 좋고 또 내가 매수를 하고 난 뒤로도 이상하게 종목이 2에서부터 5% 정도가량 하락을 했다가 수익이 난다. 그러면 매매에 대한 타이밍을 뒤로 늦춰보는 거예요. 뒤로 늦춰보게 되면은 좀 더 싸게 잡을 수 있겠죠. 어쩔 때는 매수가 되고 어쩔 때는 매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매수가 되면은 수익이 좋고 매수가 안 되면 아쉬워요. 이 방법이 날까요? 아니면 매수를 한 뒤로 2에서부터 5%가량 정도 하락했다가 올라가는 게 날까요? 이 방법이 더 좋겠죠. 매수를 해서 수익이 나는 게 중요한 거지 매수 체결 안 된 게 중요하지는 않거든요. 왜냐면 시장에는 항상 올라가는 종목이 있고 또 시장에는
언제든지 상한가라든지 급등이 나와준 종목들이 있습니다. 급등이 나와준 종목을 가지고 매매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분명히 시장 대비해서 수익이 얻어낼 수 있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매할 때는 손해를 보지 않는 선에서 매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을 가장 빠르게 또는 어느 정도 안정된 자리에서 확인하고 나서 매매하는 전략이 좋다는 것입니다. 기술적인 방법들은 차후 강의를 통해서 제시해드릴 예정이지만은 지금 내가 매매 습관이 뭐가 잘못됐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시청자님들께 가장 제시해드릴 수 있는 방법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손해를 보지 말고 매도하자. 손해. 특히 이거는 확률하고 관련있습니다. 확률. 10번 중에서 10번을 매매 시도했어요. 그 중에서 5번이 체결이 돼요. 그 중에서 4번이 수익이 나는 경우와 10번 중에서 8번이 체결이 되는데 4번 정도 수익이 나는 경우, 확률상으로 위쪽 게 더 높죠? 매수를 무조건 하려고 하지 마시고 종목을 꼭 매수를 해서 다음날로 가져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수익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주식을 오버나잇, 다음날로 들고 간다는 얘기가 되겠죠. 다음날 들고 가지 마시고 정확한 자리가 나왔을 때, 정확한 매수 kup소, 매수 위치가 나왔을 때 그 자리에서 손해보지 않는 이 자리를 공략하는 겁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다가 정확한 자리에서 공략을 해야 되는 거지, 종목을 미리 편입을 했다가 하락한 종목을 편입했다가 기다리고 기다렸다가 본종고까지 올 수가 없어요. 인내심의 한계가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입문하실 때는 반드시 이 부분을 무시하지 마시고 들어가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주식은 싸게 사서 비싸게 매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싼 자리와 비싼 자리가 어딘지가 궁금하시죠? 싼 자리라는 것은 나 혼자만 주식을 싸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싸다라고 판단하는 그런 특별한 위치가 있습니다. 그 자리는 기술적인 분석상으로 또는 절대적인 저평가 자리 또는 종목에 대한 매수 급소라고 불리우는 수급적인 상승 위치. 삼성전자도 4%, 8% 올라갔던 적도 있었고요. 개별주도 쉽게 상한가 세네 번 정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장입니다. 언제든지 그런 장은 열려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매수를 할 때는 종목에 대한 타이밍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첫 번째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손해를 보지 않는 선에서 매수하는 게 원칙이라고 했을 때는 세 번째 그 단계, 주식을 언제 싸게 사느냐가 문제가 되겠죠. 언제 싸게 사느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차후 강의를 통해서 제시해드릴 예정이지만은 매수할 때는 항상 집중적인 투자, 특히 100%가량 정도 매수를 한다거나 50% 이상가량 매수한다거나 상당히 위험합니다. 포트폴리오라는 것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전부 다 수익을 보는 것이 포트폴리오가 아니라 한 종목이 손실 본다라고 하더라도 다른 종목에서 커버를 해줄 수 있는 게 바로 포트폴리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올라갈 때는 수익률이 극대화가 되고 시장이 만약에 하락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손해를 덜 보는 방법이 바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종목을 싸게 산다는 개념과 종목을 포트폴리오 구축한다는 개념은 무슨 개념일까요? 바로 리스크 관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가 첫 강에서부터 리스크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식 투자에는 사자마자 손실입니다. 수수료를 떼이기 때문에 모든 시장 참여자가 손해를 보고 나서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 돈을 가지고 와야지만이 내가 이길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게 되면 제로섬 게임입니다. 시장이 시가총액 규모가 커지지 않는 이상은 이 주시장은 제로섬 게임이에요. 누군가는 손해보고 나가야지만이 다른 사람이 이득을 취할 수가 있는 시장이에요. 따라서 내 돈은 내가 지켜야 된다는 개념으로서 싸게 사줘야 되고 또 비싼 자리에 팔아줘야 됩니다. 비싼 자리라는 것은 나 혼자 비싸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이 자리가 비싼 자리다 라고 하는 징후가 있고 주가에 대한 시세를 또는 주식을 매수를 해서 끌고 올라가는 매수 주체가 있습니다. 그 매수 주체가 누구인지 그는 개인 큰손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는 기관 투자가, 외국인 투자자, 소위 얘기하는 세력이라고 하는 부분도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세력은 가격에 대한 권한을 쥐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장이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줘서 올라간 장이다. 그러면 오늘자 세력은 외국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가격을 결정지을 수 있는 사람이 어떤 방향을 잡는지가 또 가장 중요하겠고요. 더불어서 시장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그리고 이 자리가 비싼지 싼지에 대한 구분을 기술적인 지표라든지 가격에 대한 메리트 또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 방법적인 기술적인 측면들은 추후에 또 말씀드려 보도록 하고요. 네 번째 최고가 되고자 노력하라 이겁니다. 여기는 주시장은
쉽게 들어오지만 쉽게 빠져나갈 수 있지는 않습니다. 매매 중독이라고 그러죠. 단타 매매, 또 단기 매매, 원금 손실봤던 것 때문에 원금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 욕심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망가지는 경우도 저는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지금까지 10여 년가량을 지켜와 보면서 강연회 때마다, 오프라인 강연회 때마다, 온라인 강연회 때마다 느꼈던 점이 있었습니다. 시장은 무수히 그 참여자들이 바뀝니다. 우리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께서는 부디 손해를 보지 않고 잘 이어나갔으면 하는 그런 또 바람이 있고요. 제가 대회 나가서 우승했던 기법 그대로 전수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최고가 되고자 노력을 하십시오. 쉽게 얻어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증권사 쪽에 있을 때에도, 증권사 직원으로 있을 때도 회원분들, 100여 분들 중에서 95분이 반토막이 나서 나가는 곳입니다. 그 중에서 남아있는 5분도 2, 3년 이내로 깡통을 차고 나가는 그런 곳입니다. 처음에 큰 꿈을 품고 왔지만은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가더라도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곳이고 또 늦지 않습니다. 돈은 때가 되면 올 수가 있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은 시간은 얼마든지 기다려줍니다. 그리고 기회는 자주 오지 않습니다. 나한테 기회가 왔을 때 잡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좋은 것은 정확한 타이밍과 그리고 매매에 대한 타점을 기다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방법이 단기 매매가 됐든 중장기 매매가 됐든 아니면은 수익 매매가 됐든 그런 것도 어떤 방법적인 측면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원칙을 꼭 지키십시오. 그 원칙을 지키는 방법만이 내 목숨과 내 돈과 내 인생을 망가뜨리지 않고 또 행복한 또 성공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이끌어드릴 것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차후 강의를 통해서 드리는 전략들은 명확합니다. 첫 번째,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해드립니다. 기술적인 방법들이고 지금도 법에 대한 어떤 제도적인 측면이라든지 종목에 대한 수급이 뒤바뀝니다. 여러 구간과 여러 방법을 통해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명확하게 제시해드리고 시세를 이끌어주는 투자자들에 대한 분석을 명확하게 해줘야지만이 내가 수익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가격은 내가 산다고 해서 개인 투자자가 산다고 해서 올라간 시장이 아닙니다. 분명히 가격을 결정지어주는 사람들에 대한 의도를 명확하게 알아야지만이 수익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잘 체크를 하시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기술적인 방법들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면서 추가적으로 선행적으로 공부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 이평선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기술적인 지표라든지 아니면 자신이 쓰시는 HTS 정도까지는 기본적으로 좀 능수능란하게 사용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매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변동성이 빨라지는 때가 있어요. 2008년도 10월달 지수가 900포인트를 깨고 내려왔을 그때 삼성중공업이라든지 대형주가 하한가까지 꽂아버렸던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그런 장이 오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언제까지 안심하고 매매할 수 있는 시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사이클 주기가 10년마다 또 5년마다 한 번쯤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한 사이클을 지나고 나서야 제대로 돈 버는 방법을 습득하게 됩니다. 그때까지는 돈 깨지지 말고 내 돈 사수하시고 잘 지켜나가시고요. 기본적인 공부라든지 아니면 재무제표 보는 방법들은 대략적으로 제가 교육 강의를 해드릴 예정이지만 미리 좀 선행학습을 통해서 나아가시는 전략도 좋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자 강의했던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좀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12주간에 걸쳐서 제시해드릴 수 있는 내용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12주차 강의들을 한번 잠깐 볼까요? 코스 내용들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평선에 대한 내용들도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매수 급소에 대한 내용들도 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3강 때는 이평선과 휩소, 속임수형입니다. 속임수.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이평선 가지고 매매할 때도 속임수를 보여준 유형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중요한 것이 큰 흐름들, 월봉이라든지 일봉이라든지 분봉, 즉 월봉은 큰 방향성, 일봉은 기준점, 분봉은 매수에 대한 타이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매 대상에 대한 종목을 선정할 때는 어떤 방법들을 가져갈 수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되겠고요. 분봉에서 또는 일봉 차트에서 언제 매수를 해줘야 되는지 그 명확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이 급락할 때도 받아내야 되는 장이 있고 받지 말아야 될 장이 있습니다. 그 강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선물과 프로그램 매매에 대한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선물과 프로그램 매매는 시장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해 줍니다. 특히 대형주 투자나 아니면 코스닥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라도 이 시장에 대한 방향성을 알아야 됩니다. 왜? 시장이 크게 움직이고 자금이 크게 들어온 시장이 있고 급락이 나와준 시장이 있어요. 그 결정적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선물에 대한 부분과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을 놓치시면 안 되겠죠. 차후에도 그 연속적인 강의를 통해서 시장에 대한 방향성, 종목을 보고 나서 갈 텐데요. 첫 번째, 시장을 보고 나서 매매를 해줍니다. 시장을 보고 나서 종목을 봐줘야 됩니다. 왜? 종목을 골라놓은 상태에서 시장이 급락이 나오게 되면은 종목에 대한 매매 전략이 맞아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을 보고 나서 종목을 골라내야지만이 그 장에 맞는, 시장이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잡아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시장 따라서 같이 내려간 종목을 골라내서는 안 되겠죠. 수익률 측면에서 골라냈을 때는 시장의 흐름을 잘 파악을 하고 수급이 어느 쪽으로 쏠리는지, 그 방향성과 또 그리고 매수 주체가 어느 종목 가격을 끌어올리는지, 그리고 시장에 대한 방향성이 어디로 나오고 어떤 종목을 택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설명을 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수익을 낸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인간은 태어나서 동물처럼 뛰어다닐 수는 없어요. 가장 나약한 존재가 저는 인간이라고 봅니다. 자기 보호 본능은 있지만 자기 하나 무엇 하나 스스로 해낼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도, 제 도움을 기다리고 계시는 시청자분들도 저는 많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매매했던, 우승했던 기법, 노하우 그대로 전수를 하되, 여기는 방법들은 어느 정도 노하우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도 이해를 하시고, 궁금한 점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차후에 보강 설명을 통해서 제시해드릴 그런 예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매라는 것은 매수로 시작을 해서 매도로 끝나는 것입니다. 어차피 타이밍 싸움입니다. 타이밍 싸움. 시간차 타이밍 싸움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들을 정확한 자리에서 분봉을 통해서 지표와 분봉과 거래량만 놓고 매매한다면은 당하지 않는, 이기는 송투자 전략을 세워낼 수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12주간에 걸쳐서 제시를 해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차후에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오늘자 강의 1강 스나이퍼 투자 원칙과 매매 전략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